이게 상당히 중요한 이슈인데요. 아는 기자 배두헌 기자와 이야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일단요, 배 기자, 이재명 대표가 사실 병리평으로 회귀하는 걸 강하게 시사를 했었는데 왜 마음이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까? 네, 병리평 회귀에 대한 어떤 민주당 안팎, 진보 진영 전체의 반발이 예상보다 더 거셌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재명 대표의 이 발언 이후였는데요. 선거라고 하는 거는 뭐 여러분도 너무 잘 아시지만 승부 아닙니까? 멋있게 지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당 원로인 정세균, 김부겸 전 총리 강한 반대 뜻을 전했고요. 병리평 회귀에 반대하며 이탄희 의원은 불출마를 선언하고 또 진보 진영 재야 원로들도 만류하고 나섰습니다. 당내에선 탈당자들이 나오는 현 상황, 더 이상의 분열은 부담이라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차기 대선을 고려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지난 대선 때 이재명 대표, 당시 정의당 심상정 후보와 단일화했으면 이겼을 것이란 얘기 민주당에서 나왔었죠. 야권의 소수 정당들을 선거제로 등을 돌리게 하면 다음 대선 때 야권 연대 모색이 힘들어질 수 있다는 판단을 했다는 해석입니다. 그럼 이제 이게 궁금해지는데요. 아까 들으셨지만 이재명 대표가 멋지게 지면 무슨 소용이냐.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병리평으로 회귀하지 않으면 준연동형을 유지하면 의석수가 국민의힘보다 26석까지 손해볼 수 있다. 이런 분석 때문이었거든요. 그럼 손해를 볼 수 있다는 겁니까? 네, 아닙니다. 당시에 26석을 손해본다는 전제는 국민의힘은 위성정당을 만들고 민주당은 안 만들 때 이야기인데요. 민주당은 준연동형을 유지할 경우 진보진영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한 범야권 연합비례정당과 연대해 후보를 내는 방안이 현재로선 유력합니다. 조국 전 장관 신당을 비롯해 용해인 신당, 송영길 신당 등이 각자 뛰는 게 아니고 연합 비례정당으로 합쳐지고 향후 민주당이 이들과 연대하면 된다는 구상입니다. 야권 비례연합정당은 민주당의 위성정당이 아니니 명분도 지키고 총선의 야권 승리, 실리도 챙길 수 있다는 구상입니다. 하지만 연합 비례정당도 결국은 민주당이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밖에 없으니 이 꼼수 민주당 위성정당 아니냐는 비판을 피하기는 어렵다는 게 민주당 고민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위성정당을 만든 것에 여러 차례 사과하고 만들지 않겠다고 밝혀왔습니다. 자, 그럼요. 정리를 해볼게요. 국민의힘은 준연동형 유지하면 위성정당 만들겠다고 이미 공언을 했고요. 민주당도 어쨌든 위성정당이든 범야권 비례정당을 만들면 누가 더 유리한 거예요, 선거에? 자,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병리평이 둘 다 유리합니다. 정당 득표수만큼 비례대표를 받을 수 있으니 거대 정당에 유리하죠. 국민의힘은 하지만 준연동형을 유지해야 한다면 위성정당을 만들 수밖에 없고 민주당보다는 유리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명분상으로도 준연동형제 도입을 주장하는 민주당의 원죄가 있고 실리 측면에서도 야권 소수정당이 더 난립할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다만 손해를 보더라도 이길 수 있다고 판단하는 민주당 내부 전략도 있겠죠. 민주당은 최근 정권 심판론이 높고 공고하게 유지된다는 자체 판단 하에 선거제로 손해를 좀 보더라도 승리할 수 있다. 이런 판단을 하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또요, 지금 이제 신당들이 막 생기고 있어요. 제3지대 세력. 이들은 준연동형을 유지하면 유리해지는 거예요. 그죠? 네, 준연동형 제도 자체가 소수 정당들도 원내에 진입할 수 있도록 돕고 이 비례성을 강화하자는 취지이기 때문에 3지대 신당들의 공간은 확실히 넓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역구 투표는 국민의힘, 민주당 이 양당 후보를 뽑더라도 비례대표는 신당을 지지하고 투표하는 국민들이 많아지면 상당한 파괴력이 생기는 거죠. 다만 이준석, 이낙연 전 대표가 제3지대에서 연합할 가능성도 나오고 있고 또 어떻게 공천을 할지 정해지지 않았는데요. 선거제도 확정부터 제3지대 움직임까지 코앞에 다가온 총선에 여야 손익계산이 상당히 복잡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계속 지켜봐야겠습니다. 하는 기자 배두헌 기자와 살펴봤습니다.